이제 예산도 생겼으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는 더 속도를 내겠죠.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용산, 더 나아가서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네. 이제 용산의 최고 지도자가 직무를 보는 장소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용산, 그 한자로 보듯이 용이 사는 산이라는 거 맞습니까? 네, 용산은 고려시대 때부터 용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아. 네, 지금은 원래 지형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구불구불한 능선이 용 같다 해서 용산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은 옛부터 뭐 임금님이 살았어야 할 장소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던 기지로 더 많이 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외국 군대가 단골로 진을 치던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 도성으로 향하는 일본군의 근거지로 쓰였고요. 1882년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군이 지금의 미군 기지에 주둔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엔 일본군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 8군 사령부가 용산에 주둔하게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양을 굽어볼 수 있는 남산과 인접해 있고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한강과 가까워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땅입니다. 한미 간 반환 협정을 통해 지난 2020년 12월 138년 만에 우리 땅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지금 이 용산을 우리가 돌려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생기면 또 땅이 묶이는 게 아니냐. 아무래도 주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집무실 이전과 함께 집회 시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은 있습니다. 네. 현재 대공방어를 위해 148m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데 인수위 측은 지금 규제 말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간다고 해도 새로 규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단언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경호상 문제로 따지면 추가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 아무래도 용산 전체 청사진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산 인근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용산공원이 들어설 부지, 즉 미군이 반환해야 하는 부지고요. 네. 바로 옆에 국방부 부진에 국방부 본청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는 거리로 3.2km, 차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네. 우선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미군 기지 부지를 공원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실제 오늘 인수위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군 기지 남측 부지 55만 제곱미터를 다음 달 말쯤, 그러니까 예정보다 한 달 일찍 돌려받게 됐는데요. 여기에 인근 낙후 지역의 정비나 주요 추진 사업들이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뭐 지도적 보여주셨지만 네. 서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중심이 서울 사대문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된 지도를 같이 보시면요. 그동안 서울 중심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사대문 안, 경복궁과 광화문을 떠올리게 되죠. 예예. 남산도 서울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산인데 강남 지역이 개발된 이후 오히려 남산은 서울의 가운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서울의 중심도 지도상 한가운데인 용산으로 이동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강화문 도심과 여의도, 강남까지 주요 도심 세 곳과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교통의 축도 서울 시내에서 용산역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현재 KTX와 지하철 1호선과 중앙선이 정차하는 용산역에 GTX B 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 D 노선이 연결되고 신분당선의 용산 연결 사업도 현재 재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네. 교통의 중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왕 서울 중심이 바뀌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잘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도 꽤 많겠어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용산을 국가의 간판, 상징적인 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악관과 미 의회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이나 뉴욕의 센트럴파크,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수도 나아가서 해당 국가에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하는 거죠. 특히 용산 정비창 같은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를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다 상징적인 업무나 상업지구로 고밀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상당 부분 용산에 있는 여러 부지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들을 써왔는데 땅의 중요성이나 위치가 아깝다. 단기적으로 국제적인 업무나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만 임기 내에 결과를 봐야 한다고 속도전이나 졸속으로 추진해선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건강한 토론으로 여러 개발 계획을 한데 묶는 마스터 플랜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울 630년 그 역사에 아주 커다란 변화 아니겠습니까? 졸속이란 말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지켜봐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장미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